네.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꺼주세요. 네, 줌 다 연결된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리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엠넷 관련해서 파트너 트레이닝을 유준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분이 와 계세요, 여기에. 잠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랩 과정도 같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잘 들어주시고, 지금 랩 같은 경우는 2주 돼 있죠? 아니요. 며칠 돼 있어요? 지금 3일, 3데이즈로 해놨고. 네, 3일 동안은 유효할 거니까 네. 지금 하시는 과정을 집에 돌아가서 3일 동안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좀 이론하고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랩을 별도로 좀 따로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담당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게임사랑 예. 엔터프라이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사랑 엔터프라이즈 담당하고 있는 유준 네. 과장님이시고요. 네, 이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아리스타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랑 이제 게임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아리스타의 엠렉이라는 기술 트레이닝을 준비했고요. 앞서 이유진 이사가 말씀드렸듯이 이론도 있지만 직접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하셔보실 수 있는 이제 트레이닝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이론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10분 정도 휴식을 가졌다가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서비스가 이제 변화가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아니면 분산 처리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많아지고 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로 이제 가져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이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고요. 물리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 투티어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데 또 물리적으로는 또 리프 스파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게 되지만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경로를 지정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포트를 통해서 패킷을 포워딩을 시킬지는 별도의 내부적인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프와 이제 스파인 간에는 기본적으로 L3 패브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팅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라우팅 모빌리티, 즉 라우팅의 이제 이동성을 위해서는 위에 오버레이 기술인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EVPN VXLAN이 필요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프 스파인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이제 L3 레이어 해서 리프와 스파인 간에는 L3 레이어 리프와 스파인 간에는 EVPN VXLAN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고 보시면 이제 리프와 밑에 연동되는 서버팜은 직접 연결된 서버팜은 서버팜에서는 이제 리프와 서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저렇게 이제 한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싱글 홈드 구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네. 싱글 홈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싱글 홈드다 보니 스위치에 이제 장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스위치와 맞물려 있는 모든 서버팜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이중화를 하게 되죠. 이중화를 해서 이제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듀얼 홈드로 이중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중화를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딱 룹 구조죠. 이 룹 구조로서 어떤 포트는 포워딩 포트를 사용하게 되고 또 어떤 포트는 블락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실 때 고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렇게 룹이 발생했을 때 SDP 프로토콜을 통해서 룹을 방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계셨죠. 물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인 스위치가 이중화되면서 한 대 스위치가 이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다른 스위치로 이제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블락 포트를 통해서 해당 포트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송수신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화를 하더라도 한 대의 스위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G라는 이제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룹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회선을 이제 이중화해서 한 회선이 페일이 됐을 때 남아있는 회선으로 이제 서비스 보장하는 안정성을 제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현대의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위치와 회선들을 다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STP나 LAG를 각각 사용하기에는 이제 그 서비스를 다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아리스타에서는 엠렉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안정성과 밴드위스 효율성을 다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엠렉이라는 기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이제 크게는 이제 4개로 했죠. 이제 이론에서도 2개, 그리고 실습으로 이제 2개를 준비했는데, 이론에서 이제 왜 엠렉을 사용할까? 그리고 이런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L2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는 뭐 스패닝 트리가 될 수도 있고, LAG, LACP, 그리고 저희 엠렉의 동작 방식을 통해서 기존 레가시 환경인 STP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엠렉의 차이점을 하면서 이점들을 이제 말씀드릴 오늘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아이라고 치면 아이스타 제공하는 블로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블로그들이 나오게 되고, 저희 엠넷과 스태킹의 비교, 또 엠넷과 타사의 동일 이제 기술인 뭐 VPC가 될 수 있고 MC가 될 수 있고 해당 뭐 그런 비교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 아리스타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그젬플들 막 토폴로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 이제 아리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엠렉이 뭔지, 그리고 기존 레가시가 어땠는지 이런 이제 오버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버뷰를 딱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빨간 표시로 했는데 For many years, network has been oversubscribed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수년 동안 밴드위스는 초과했지만 근데 그래도 잘 사용했다고 이제 나오는 건데, 왜냐? 기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제 무거운 어플리케이션 단위나 VM 모션이나 이런 무거운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초과하지 않고 이제 충분히 사용했다 이겁니다. 근데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로 가게 되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고 VM 모션들도 많아지고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다 보니 밴드위스에 이제 한계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 블락 포트가 있기 때문에 절반밖에 밴드위스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아리스타에서는 엠렉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안정성도 제공하면서 스케일을 다 링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엠렉이라는 기술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을 위한 프로토콜이죠. 네트워크 상에서 룹이 발생했을 때 해당 룹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STP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또 네트워크 상에서 스위치에서 STP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그 스위치 상에서 서로 이제 서로 어떤 스위치가 루트 스위치가 되고 어떤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BPDU라는 프레임을 서로 주고받죠. 근데 또 이제 BPDU라는 프레임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BPDU가 있고 TCM BPDU가 있는데, 컨피그레이션 BPDU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위치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떤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할 때 이제 컨피그레이션 BPDU를 통해서 그 역할을 산출하게 되는 거고요. TCM BPDU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토폴로지가 변화했을 때 TCM/BPD를 사용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루트 스위치를 하나를 선출하고요. 루트 스위치가 아닌 스위치를 논 루트 스위치라고 하죠. 그 루트 스위치가 아닌 논 루트 스위치에서는 이제 각각 루트 포트를 선출하고 그리고 세그먼트당 데지그네이트 포트를 이제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루트 포트랑 데지그네이트 포트가 아닌 포트를 이제 얼터네이트 포트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포트 같은 경우에는 STP에서 이제 그 포트에는 각 역할이 이제 상태 변화가 있죠. 뭐 리스닝, 러닝, 포워딩, 블락킹, 뭐 디저블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워딩 상태가 돼야지 L2 프레임을 송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얼터네이트 포트는 블락돼서 프레임을 전송할 수가 없죠.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룹 구조로서 포워딩, 블락이 돼서 이제 루핑을 이제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룹 구조가 아닌 이제 박스 형태에서 다 패킷이 포워딩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안정성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링크 어그레기션을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밴드위스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LAG와 LACP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 딱 이 점은 이제 딱 제가 딱 정해놨습니다. 대역폭 증가 및 물리적인 링크를 이중화를 해서 링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자. 이제 LAG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스피드와 동일 디플렉스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L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하게도 쓸 수 있고 스태틱하게 쓸 수 있는데 다이나믹하게 번들링해서 쓸 때는 이제 LA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LAG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점이 이제 부하 분산이죠. 해시를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실 수가 있는데 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애들 아시겠지만 소스맥이나 디맥을 보게 되고 L3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보게 되죠. L4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TCP나 UDP라는 프로토콜을 보고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LACP인데요. 이제 LACP 같은 경우에는 LAG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LACP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다수의 물리적인 포트를 하나의 논리적인 포트로 다이나믹하게 번들링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서 LACP를 이제 딱 묶었을 때 LAG 그룹에서 미스컨피그레이션이 이제 감지가 되면 LAG 그룹을 다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을 해놓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LACP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아이디나 포트 아이디 이런 부분이 프리오리티가 낮은 놈이 우선순위 하게 돼요. 저희 아리스타 같은 경우에 이런 표준 기반으로 EOS에서도 저희 아리스타 OS인 EOS에서도 이 기반으로 LACP 프로토콜을 프리오리티 낮은 놈을 우선순위 하게 됩니다. 그리고 LACP에서 서로 이제 링크 제 자신과 피어 쪽이 이제 서로 PDU를 날릴 때 익스체인지를 해서 데이터를 날릴 때 역할이 되어 있죠. 제 자신은 로컬인 놈은 액터라고 부르게 되고 리모트 있는 놈을 파트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테지만 액티브가 모드가 있고 패시브 모드가 있는데요.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로 패시브를 사용하게 되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LACP PDU 컨트롤 패킷을 그냥 수신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LACP 컨트롤 패킷을 송수신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 패시브를 쓰시게 되면 동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한쪽은 액티브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MLEG이라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컨셉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버 2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 2 스위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제 두 대의 스위치가 양쪽에 이제 물리적인 링크로 해서 포트 채널로 묶여 있는데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논리적인 L2 로지컬로 해서 마치 한 대 스위치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단 쪽에서 연동되는 서버가 됐던 스위치가 됐던 맥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한 대로 장비가 한 대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루프 프리가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LAG랑 LACP 프로토콜을 썼기 때문에
링크를 다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버에서는 보통 뭐 본딩이라고 하고 티밍이라고 하지만 저희 네트워크단에서는 이제 LACP나 포트 채널로 통해서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엠렉의 이제 동작의 이제 컨셉인데, 이제 엠렉을 묻게 되면은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데이터 플레인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플레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플레인은 액티브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엠렉에서 이제 연결된 스위치에서 L2 로지컬 이제 그 스위치를 통해서 마치 싱글로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엠렉과 엠렉이 양쪽 스위치에서 엠렉을 묶을 때 그 시스템 맥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각각 하드웨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 맥에서 로이스트 맥, 더 낮은 맥이 우선하게 돼서 그 맥을 가지고 시스템 맥 하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렉의 컨트롤 플레인인데,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많이들 이제 다 아실 테지만 데이터 플레인은 패킷 포워딩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컨트롤 플레인은 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장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적용하거나 컬티비 체크를 해서 키벌라이브로 해서 서로가 상태 체크를 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L2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플레인에서 서로 맥 테이블이 되고 ARP 테이블이 되고 데이터를 동기하게 되는데, L3는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편이 프라이머리 피어고 오른쪽이 세컨더리 피어인데, 보시면 프라이머리 스위치 BGP OSP의 피어링, 그리고 세컨더리 스위치 BGP OSP의 피어링으로 각각 L3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L2는 서로 데이터를 이제 쉐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컨피그레이션을 각각 액티브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녀석과 세컨더리 녀석을 컨피그레이션을 각각 적용을 하셔야 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동기화를 컨피그레이션을 동기화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제 엠렉의 구성 요소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엠렉의 도메인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엠렉이라는 도메인 아이디 안에 두 스위치가 한 쌍의 엠렉 스위치로 묶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엠렉 피어는 두 쌍의 이제 한 쌍의 스위치들이 각각 서로를 바라보는 피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엠렉 피어링크, 뒤에서 이제 피어링크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스위치 간의 상태 정보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상태 정보가 어떤지 사용하기 위해서 피어링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엠렉 멤버 포트가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LACP는 이제 포트 채널로 포함되는 포트를 엠렉 멤버 포트라고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엠렉은 보시면 저희 스위치 두 대 한 쌍을 묶여 있는 스위치와 하단 쪽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스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한 쌍의 스위치와 하단의 스위치와의 연결을 위한 포트 채널을 엠렉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엠렉 피어 VLAN이라고 있는데, 각 피어 링크에서 각각 서로 상태 정보를 동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각 피어의 논리적인 이제 VLAN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는 L2 VLAN을 쓰는 게 아니라 SVI로 IP 어드레스로 서로 컬티비 체크를 하기 위한 IP 어드레스가 들어간 것을 엠렉 피어 VLAN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저희 엠렉 피어 링크인데요. 저희 피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는 이제 피어 링크를 통해서 상태 정보를 동기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피어 링크 간에는 인캡슐레이션 돼 있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TCP나 UDP 4431을 통해서 쿠퍼레이션 트래픽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헐티비 체크를 위한 키벌라이브 메시지 및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를 선출하기 위해서 피어 링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널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컨트롤 트래픽이나 맥 어드레스 같은 얼러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피어 링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할 텐데, 아까 이제 초창기 때 처음에 이제 사전에 앞서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리프 스파인 구조에서 싱글 홈드가 있었고 듀얼 홈드가 있었잖아요. 저희 엠렉을 구성했을 때 무조건 듀얼 홈드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싱글 호스트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엠렉 멤버 포트가 이제 페일이 되더라도 보시면 이제 양팔 벌려 있을 때 이 포트 한쪽이 페일이 되더라도 이 반대쪽 포트로 트래픽을 가면서 피어 링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멤버 포트가 페일이 되어도 서비스의 보장성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어 링크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다 막아놨고요. 아키텍처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엠넷 피어 링크 간에 이제 동작하는 이제 패킷에 대해서 보시면 쇼 엠넷 터널이라고 치시게 되면 두 피어 간의 피어 링크를 통해서 어떤 패킷이 인캡되고 디캡되는지 나오게 되는데 뭐 BPDU가 될 수도 있고 LLDP가 될 수도 있고 IGMP 그리고 엠넷 헐트비 이제 인캡 디캡된 카운트 정보 그리고 뭐 PIM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엠렉을 구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 COPP에 TCP랑 UDP에 대한 ACL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저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CLI들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론의 마지막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이제 서머리인데 STP랑 이제 엠렉을 이제 비교한 자료이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TP라는 프로토콜을 예전에도 많이 사용하셨고 지금도 물론 잘 사용하고 계실 거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로 가면서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모든 링크를 다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을 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 엠렉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STP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STP 이제 구조이죠. 보시면 포워딩 포트가 있고 블락 포트로 이제 다 블락 포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STP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STP를 사용하게 되면 블락 포트를 통해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을 절반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블락 포트를 인해서. 그리고 STP에서 이제 링크가 페일되고 이제 컨버전스를 통해서 링크를 다시 복구할 때는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죠. 하지만 저희 아리스에서 제공하는 엠렉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페일이 되더라도 수백 밀리세컨드로 링크를 복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한 대 스위치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루프 프리로 이제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맥시멈으로 밴드위스를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링크를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피드 리커버리 프롬 링크 페일러 해서 수백 밀리 세컨드 단위로 링크가 페일이 되더라도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 빠른 시간에 복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LACP 표준 베이스 기반으로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이론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상세하게는 안 드렸지만 간략하게 엠렉이 왜 필요했고 엠렉을 위해서 기존에 과거에는 어떤 프로토콜을 썼는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잠깐 휴식을 가졌다가 그 쉴 시간에 채팅창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10분 정도 휴식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실습을 이제 진행할 건데, 아직 이제 지금 파트너 한 분께서 잠깐 화장실을 가셔서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바로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저희 ATD 트레이닝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동안 이제 하루에 8시간 러닝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이제 더 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생기시거나 더 일정 기간 동안 더 하고 싶으시면 이제 뭐 저희 이유진 사님이 됐건 이제 제가 됐건 김인희 과장님이 됐건 알려주시면 그 시간을 더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엠렉 트랙을 준비했지만 그 ATD를 이따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거고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ATD 트레이닝에서 엠렉뿐만 아니라 뭐 VRRP, STP 이제 많은 저희 아리스타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나 기능들에 대해서 다 랩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비전도 이제 만져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링크들은 다 전달 받으셨죠? 전달 받으셨을 거고 이제 받은 링크를 이제 GUI에서 이제 80이나 이제 인터넷 창에다가 엔터를 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Welcome to Arista Data Center Lab이라고 이제 이렇게 뜨실 거예요. 예,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서 그 받은 링크를 엔터 치시게 되면 URL을 뜨게 되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보시면 이 전달받은 링크를 이제 인터넷 창에서 그대로 그냥 엔터 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Welcome to Arista Data Center Lab이라고 뜨게 됩니다. 안 뜨시는 분들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 지금 접속 안 되시는 분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거기 그 줌 거기 채팅창에서 전달 없어요? 여기 뒤에
넣는 같이 붙이셔야 돼요. 혹시 접속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링크가 갈 때요. 마지막에 그 넣는 안 붙는 링크들이 가 있거든요. 그거 접속하시면은 지금 같이는 화면이 안 나오고요. 뒤에를 더 붙여주세요. 안 나오시는 분은 뒤에 이걸 2개 붙이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2개 더 붙여주시면 이제 접속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뒤에 진행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접속이 다 되시는 걸로 이제 보고요.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문구인 Click here to access topology라는 부분이 있고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유저 앤드 패스워드라고 있습니다. 유저 앤드 패스워드라고 있고 이제 랩 크레딧털에서 이게 작동기에 접속할 수 있는 아리스타 이제 유저네임이 이제 아이디가 되는 거고 뒤쪽에 이제 패스워드가 되는 건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왼쪽 상단에 첫 번째 랩 가이드 PDF라고 있습니다. 랩 가이드 PDF라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리스타에서 제공하는 뭐 필드를 다 만져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EOS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엠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엠렉 랩 가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엠렉 랩 가이드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오늘 트레이닝이 끝나더라도 엠렉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토콜이나 다른 기능을 해보실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다른 기능들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토폴로지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폴로지 어드레스라고 있어요. 토폴로지 어드레스가 있어요. 처음 이제 받은 링크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화면을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위에 클릭 히어 밑에 토폴로지 어드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를 카피하신 다음에 이제 CQRCRT나 뭐 아이템이 됐던 SSH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키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디고 그리고 이게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SSH로 아리스타 아까 했던 카피했던 거를 엔터 치게 되고 그 예스 하고 이제 다 다를 거예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다 다르실 거라서 그 보시고 해서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상의 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혹시 접수되셨나요? 네. 부장님하고 차장님 접수되셨나요? 네. 네네. 제가 클릭 할게요. 잠시만요. 혹시 접속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제가 진행했던 부분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이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되셨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뜨실 거예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창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뜨게 되고 클릭 here to access topology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리스타 데이터 센터 랩이라고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거고 랩 크레딧털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토폴로지 어드레스라는 이제 여기 링크가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문구인 카피 어드레스를 카피하시고 CQRCRT가 됐든 아니면 아이템이 됐든 뭐 푸티가 됐든 SSH로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하시는데 해당 링크를 접속하실 때 프로토콜은
접속 정보는 SSH고 프로토콜은, 그리고 아이디는 다 각기 다를 테지만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을 진행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인 메뉴가 돼 있고 이렇게 7가지 항목과 총 이제 중간에 스킵이 되어 있지만 99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잠시 부장님 기다렸다가 진행하시죠. 혹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번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엠렉이 있고 그 밑에 BGP, 뭐 VXLAN, EVPN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오늘 세션이 끝나서 이제 다른 거를 더 가이드를 랩을 꾸려보고 싶으실 때 한번 이게 이제 엠렉을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 적용하게 되면 그 상태로 남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기화를 하실 때는 1번에 있는 항목에 있는 Reset All Device to Base ATD로 그거를 1번 딱 엔터 치시게 되면 아예 리셋 상태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엠렉을 했고 엠렉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엠렉을 하고 싶으시면 1번 클릭하셔서 엠렉을 해보시고 다른 랩을 하고 싶으면 뭐 각 항목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2번을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타팅 디플로이먼트 포 데이터 센터 엠렉이라고 해서 이제 엠렉 랩을 꾸리기 위한 이제 토폴로지랑 랩이 꾸려지기 위해서 이제 구동 중에 있고 이게 다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엔터를 치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엠렉 가이드에 맞게끔 컨피그레이션을 하나하나씩 적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사용자는 뭐로 적어야 되냐고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간단하게만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 예.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확인하셨답니다. 확인하셨.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접속을 SSH로 사용자 계정 정보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2번 엠렉 랩을 2를 이제 입력하셔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엠렉 랩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하고 있고 보시면서 보이시겠지만 이제 정보들이 게더링이 되고 이제 엠렉 랩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해당 구동 랩이 완료가 되면 컴플리트라는 부분이 뜨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다 되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시면 채팅창에 이제 알려주시고요. 네, 다 되셨어요? 네. 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엠렉 랩이라고 들어가고 하면 PDF로 그렇게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이렇게 실습 세션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 똑같이 이제 한글화 해놓은 거고요. 그 문서를 보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이 문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진행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 자료는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드릴 거고 뭐 이게 이렇게 영문이 편하신 분은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거 PPT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엠렉 랩을 꾸리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한 거고요. 해당 창을 하나만 더 열어주세요. 해당 창을 똑같이 하나만 더 열어주세요. 왜냐면은
이제 엠넷 컨피그를 적용할 스위치나 이제 VM에 접속을 해서 컨피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네. 중간으로 이렇게 벌써 이걸 잠그고 예, 중간 여기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아까는 이제 엔맥을 이제 구동시키기 한 거를 위해서 SSH 접속한 거고 지금은 하나 더 창을 띄워서 이제 각 장비에 접속해서 컨피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창을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97번 보이시죠? 97번. 여기에 어디셔널 랩이 있고 그 밑에 98번 SSH2 디바이스가 있어요. 네, SSH2 디바이스가 있고 98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98번 들어가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각 장비에 접속할 수 있는 네임명이 있어요. 네임명이 있고 네. 혹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뭐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걸로 보고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오늘 엠렉을 구성할 부분은 여기 리프 3과 리프 4의 사이에서 엠렉을 구성할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다른 리프 1, 2, 뭐 스파인 위에 이렇게 다는 다 이미 엠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여기 리프 3과 리프 4에서 엠렉을 이제 구성을 할 건데 보시면은 이제 랩 액세스 점퍼에서 아까 이제 제가 그 SSH2 디바이스 98번 눌러서 이제 가라고 하셨잖아요. 했고 보시면 리프 3으로 접속하셔가지고 네 보시면 리프 3이 있어요. 5번을 들어가서 엔터 치시게 됩니다. 네, 엔터 치시게 되면 저희 리프 3 장비로 접속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엠렉 상태 정보나 이런 걸 확인하실 때 show 엠렉이라는 명령어를 치게 됩니다. 한번 쳐보시겠어요? 쳐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화면처럼 나오시나요? 네. 혹시 다들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네, 진행을 할게요. 보시셔서 이제 보시면 show 엠렉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도메인 아이디는 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로컬 인터페이스는 어떤 게 되어 있고 피어 어드레스는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피어 링크를 선언할 때 각각 피어 어드레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피어 어드레스는 172.16.34.1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피어 링크도 포트 채널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엠렉 스테이처스 상태를 보시면 스테이츠는 지금 인액티브인 거예요. 아직 엠렉이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보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때는 show 엠렉 디테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엠렉의 상태 정보를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엠렉 디테일 상태에서 상태는 어떤지 페일오버는 몇 번 일어났고 페일오버 이유는 뭐고 세컨더리에서 이제 페일오버 왜 됐고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렉을 구성하게 되면 엠렉 포트가 있듯이 엠렉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how 엠렉 인터페이스란 명령을 쳐서
엠렉의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엠렉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터페이스가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디세이블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제 리프 3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리프 3은 이렇게 엠렉 컴피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피어인 리프 4가 엠렉 설정이 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태는 인액티브 상태고 엠렉 엠렉 기능이 구동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진행할 이제 엠렉을 설정할 장비는 리프 4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 3에서 일단 먼저 상태 정보를 확인한 거고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나가실 때 EXIT를 통해서 나가시고 이제 리프 4 6번을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제 진행하시다가 아직 뭐 제가 하는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하시거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에서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뭐 잘 안 되세요? 네,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네. 네. 이제 리프 4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쇼 엠렉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디세이블 됐고 얘는 아예 인액티브 이런 상태도 없죠. 보시면 엠렉 컨피그레이션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도메인 아이도 없고 왜냐? 이 스위치에는 엠렉 컨피그레이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이제 그 랩 가이드 문서를 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제 거 문서를 띄워드리면 보시면 리프 3이 있고 리프 4가 있어요. 4가 있는데 지금 리프 4에는 엠렉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엠렉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 업링크인 이제 포트들도 그렇고 다운스트림 즉 호스트 2와 연결되는 링크 멤버 포트도 안 되어 있을 거고 리프 3과 엠렉을 묶기 위한 피어 링크도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리프 4에서 이제 피어 링크에 대한 엠렉을 믿기 위한 그러니까 피어링크 즉 뭐 상태 정보를 체크하는 피어링크를 이제 설정을 진행해야 되고요. 보시면 리프 4에서는 컨피그 모드로 들어가고 피어 쪽이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10번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동일한 걸 쓰셔야 되죠. 네, 이 문서를 보시지 말고 네, 이게 더 편하실 수 있겠네요. 보시면 자 리프 4에서 컴피죠. 그래서 컨피그 모드로 들어가시고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10번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 포트 채널 이름은 엠레그 피어 링크로 사용하겠다. 어떻게 리프 3과의 피어 링크로 사용하겠다 라고 디스크립션을 선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당연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액세스가 아닌 트렁크로 모드를 선언하셔야 되죠. 트렁크. 네.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인 포트 채널을 선언한 거고요. 실적으로 포트 채널을 묶더라도 물리적인 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6번을 피어링크로 활용했기 때문에 1번, 6번을 포트 채널 10을 10번을 채널 그룹으로 종속시켜서 액티브 시키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더넷 1 해서 하면 1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운표에서 6을 하게 되면 16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 1에서 이게 이거 뭐야 네, 네. 파이픈? 대시에서 6을 하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공통 커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사용하실 때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저희는 피어링크를 1번, 6번만 쓸 거니까 1다운프 6번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디스크리션, 엠레그, 피어, 링크, 리프 3, 엔터 치고 얘는 앞서 논리적으로 만들었던 포트 채널을 종속시켜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더 채널을 이제 종속시키는 거죠. 채널 그룹 10 모드 액티브. 이제 이 상태에서 show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를 보실 때 show 인터페이스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적용한 포트 채널 10번도 커넥티드 되어 있죠. 커넥티드 되어 있고 1번 물리적인 링크, 6번은 포트 채널 10번에 종속되어 있죠. 이것도 커넥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how LLDP 레이버를 해서 이제 이 스위치 링크와 맞물려 있는 각 시리얼 구간의 장비는 디바이스 아이디는 뭐고 포트 아이디는 뭐고 TTL 값은 뭔지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피어링크를 트렁크로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포트를 저희 스위치에서 다 확인하실 때는 show 인터페이스 트렁크 그런 명령을 쳐서 엔터 치서 보시면 각 트렁크 포트 채널 10번을 통해서 트렁킹이 되어 있고 VLAN은 다 얼로우 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트 채널을 이제 선언을 했으면 이제 이 포트 채널 피어링크를 선언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피어링크는 논리적으로 서로 피어링크를 통신하기 위한 SVA가 VLAN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컴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제 피어링크 SVIP를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아까 리프 3에서 show mrec 디테일 했을 때 피어 어드레스가 나왔었잖아요. 그 피어 어드레스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피저 VLAN 4094 이거는 4094를 이제 L2로 안 쓰고 피어 어드레스에 논리적인 VLAN 쓰겠다 이 말이고 굳이 4094 안 쓰시고 딴 VLAN 쓰셔도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따라하시는 거고. 자, VLAN 4094 트렁크 그룹 이제 엠렉 피어라는 그룹 안에 이제 묶여 있는 거고 얘도 또한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10번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스위치 포트 트렁크 그룹 엠렉 피어. 그래서 이 녀석은 L2가 아니라 SVA로 쓰기 때문에 얘는 스패닝 트리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no 스패닝 트리 VLAN ID 4094 그리고 이제 이 인터페이스 논리적인 VLAN 4094에 SVA IP 어드레스를 적용해야죠. 인터페이스 VLAN 4094 디스크립션 엠레그 피어링크 자 IP 어드레스 172.16.34.2 이제 자기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 리프 3의 IP인 172 16 34.1로 핑을 써보겠습니다. 핑 172 16.34.1 그러면 이제 SVA로 피어링크를 각각 리프 3과 리프 4가 다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각 피어링크로 통신이 되는 거죠. 진행되셨나요? 네. 언제 많이 혹시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알려주세요.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피어 링크를 만들었으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두 개의 스위치가 엠렉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이제 한 쌍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엠렉이라는 도메인을 지금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컴피저 엠렉 도메인 아이디 엠렉 4094 아니죠. 34죠. 34 치고 로컬 내 자신의 VLAN은 4094를 쓸 거야. 그리고 피어 어드레스는 아까 리프 3의 어드레스가 되겠죠. 172 16.34.1 그리고 피어 링크는 포트 채널 10 이렇게 이제 엠렉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혹시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채팅창에서 말을 이제 남겨주시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리프상과 엠렉을 통신하는 SVA 피어링크를 설정도 했고 그리고 리프상과의 엠렉 도메인 설정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를 좀 보여드리면 에코 왔다 갔다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리프3과 리프4를 엠렉을 묶는 상황이고 리프4에서도 그렇고 리프3도 그렇고 각 스파인 1과 2랑 엠렉으로도 여기 윗단도 업링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4에서 이번에는 엠렉 도메인을 다 적용하셨으면 스파인 1, 2에 대한 엠렉 포트 채널 설정을 진행할게요. 자, 컴피저 인터페이스 스파인 1, 2로 올라가는 거는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34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토폴로지 보시면 포트 채널 34 디스크립션 엠레그를 스파인 1과 2에 적용하겠다. 네, 스위치 포트 얘도 당연히 모드 트렁크 이렇게 엠렉으로 LACP를 썼을 때 뭐 액세스로 쓰셔도 되지만 이제 VLAN이 많고 이런 부분일 때는 트렁크로 쓰시게 되죠. 그래서 엠렉 34 그래서 얘도 물리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포트 채널 34를 했지만 34에 적용할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2와 3을 쓰시는 거죠. 인터페이스 이더넷 2번 얘는 스파인 1번에 맞물려 있는 링크 채널 그룹 34 모드 액티브 인터페이스 이더넷 3번은 디스크립션 얘는 스파인 2번과 맞물려 있는 링크 채널 그룹 34 모드 액티브 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은 보시면 업링크를 했고 이제 하단 쪽 호스트와 연결하는 이 링크를 포트 채널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저희는 도메인 아이디 만들었고 스파인과의 업링크인 스파인과의 엠렉 인터페이스 설정을 진행했죠. 네. 이게 보시기 더 편하시죠? 네, 차라리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토폴로지가 안 나와 있어서 이거 보고 진행하십시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본사 렉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인터페이스 2번, 3번 따로 포트 채널 그룹을 적용했는데 아까 역슬래시 이렇게 이거 보면 2와 3을 동시에 동일 컨피그를 넣을 때는 저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아까 이제 토폴로지 보여드렸듯이 리프 3과 리프 4 하단 쪽에 있는 호스트를 엠렉으로 묶어야 하기 때문에 리프 4에서 하단 쪽 호스트 2로 가는 포드 채널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쪽 4와 호스트 사이 이쪽을 포트 채널 4번을 지금 컨피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피저 인터페이스 포트 채널 4번으로 묶여 있죠. 묶었고 디스크리션 엠레그 얘는 호스트 2랑 엠렉을 할 거야. 그리고 얘는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2 하단 쪽 이제 엠렉을 통해서 서비스할 VLAN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엠렉 4로 묶겠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더넷 4번 디스크립션 호스트 2 채널 그룹 4번 모드 액티브 보시면 이제 거기 문구를 보면 인터페이스 5번을 샷다운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랩에서는 그 인터페이스 5번을 사용하는데 여기 엠렉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샷다운 하는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이더넷 5번 샷다운. 네, 여기까지 이제 컨피그를 다 적용했죠. 그러면 이제 엠렉 구성이 끝난 거예요. 둘 리프 3과 리프 4 사이에 피어링크와 도메인을 묶었고 그러고 나서 업링크인 스판 1, 2번과 엠렉을 위해서 포트 채널을 선언했고 그리고 리프 3과 리프 4 하단 쪽에 있는 호스트와 포트 채널로 엠렉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뭐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show 엠렉 보시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인액티브 상태가 아니라 피어 리프 3에 피어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고 포트 채널 10번에 액티브가 되어 있죠. 아까는 인액티브 되어 있었고 그래서 show 엠렉 디테일 하게 되면 이제 상세한 정보로 피어 스테이처는 피어는 프라이머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는 세컨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how 엠렉 디테일 인터페이스 하시게 되면 아까는 엠렉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세이블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엠렉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로 다 액티브로 링크 어그레이션 모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how 인터페이스 스테이처츠 해서 보시면 아까 이제 스파인과 이제 각 호스트와 관해서 다 적용했기 때문에 커넥티드 되어 있는 상태고 show LLDP 네이버를 하시게 되면 해당 장비와 맞물려 있는 각 스위치의 인터페이스 정보나 디바이스에 나오게 되고 show 인터페이스 트렁크 하시게 되면은
이제 트렁크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엠렉을 베이스로 준비했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엠렉을 어드밴시드로 이제 쓰시는 이제 또 트레이닝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던 뭐 듀얼 프라이머리 디텍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SRP로 해서 죽었을 때 이제 하단 쪽에서 그 맥 어드레스를 계속 갖고 있고 서비스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VALP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쓰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베이스고, 다음에 이제 어드밴시드 이제 좀 더 이제 학습을 더 이제 좀 세분화돼서 그런 기능을 하실 때는 그때 이제 그런 기능들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랩 가이드를 들어가셔서 오늘은 엠렉이라는 부분을 했잖아요. 했고, 그리고 뭐 레이어 3의 리프 스파인, 그리고 VXRAM, EVPN, CVX, 뭐 저희 CVP, 그리고 더 나와서 OSPF가 될 수도 있고 BGP, 뭐 SDP, 이런 모든 랩들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들어가셔서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지금은 우리가 엠렉이라는 랩을 통해서 컴픽을 다 적용했잖아요. 다시 해보고 싶고 하실 때는 1을 눌러서 리셋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랩을 들어가실 때는 3번을 누르게 되면 BGP 랩을 들어가서 아까처럼 BGP 랩이 디플로이먼트 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컨피그레이션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도 있지만 97번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셔널 랩에 해서 데이터 센터, EVPN, 미디어, 트러블 슈팅, 이런 랩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서 1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 거고, EVPN 클래스를 가시게 되면 언더레이 컨트롤 플레인부터, 그리고 시나리오 A, B, C에서 트러블 슈팅, EVPN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디어로 들어가게 되시면 뭐 인트로, SVI, OSPF, BGP, 멀티캐스트,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러닝을 하루에 8시간 그리고 3일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이제 이유진 이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김인희 과장님을 통해서 시간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뭐 물론 잘 따라오셨을 거지만 궁금사항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했고, 음, 음, 네, 네,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최신상에 아직 말씀이 없으신, 제가 안 보여서. CVP를 볼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저희 랩에서요? 다른 랩도 하는 부분 다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있고요. 네, 혹시 여기서 아직은 CVP는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저기 음, 연기님 CVP는 저번 달에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진행을 안 할 거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비전은 저희가 유튜브용으로 한번 다시 찍어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때 CVP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엠랩 과정만 있습니다. 아까 네, 진행을 할까요? 네. 그 문의하신 거 딴 거. 아까 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어떤 랩? 뭐 문의 오셨다고 하지 않던 거 아니에요? 다른 랩도 하는 부분 다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했는데 꼭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CVP는 이유주선에 말씀드렸지만 CVP도 저희 ATD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CVP 들어가셔서 이제 진행을 컨피그를 하거나 뭐 설정을 하실 수는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랩 가이드를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 ATD에서 다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엠렉을 했으니 뭐 내일은 리프 스파인을 해보겠다 했을 때 리프 스파인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아까는 이제 97번을 눌러서 자 잠시만요. 97번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고 아까는 2번 눌러서 진행을 했잖아요. 만약에 CVP를 하고 싶으시면 7번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디셔널 랩 97번 보이시죠? 97번 랩을 클릭하셔서 뭐 97을 입력해서 엔터 쳐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1번은 우리 데이터 센터 저희가 처음 진행했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엠렉을 진행한 거고요. 2번은 이제 EVPN 제 클래스 가이드 언더레이부터 이제 ABC로 나눠져서 EVPN 환경에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백을 해볼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내믹 라우팅인 OSPF, BGP, 또 멀티캐스트 이런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아리스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서 트러블 슈팅 랩 1에 대한 인트로 랩을 또 통해서 다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적용을 하시고 나서 하고 싶은 가이드 랩을 꾸려서 그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아까와 같이 그 랩으로 디플로이먼트가 되고 디플로이먼트가 끝이 나면 이제 그 해당 랩 가이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한번 랩을 꾸려서 적용을 하게 되면 해당 랩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컨피그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을 쳐서 엔터 치게 되면은 그 디플로이먼트 되어 있던 모든 부분을 리셋해서 처음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하신 것도 없으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트리 트레이닝 디자인 과정 있고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실습 과정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다음 달은 아마 VX램. VX램 관련된 그럴 겁니다. 관련해서 좀 계속 들어주시면 좋고 이 내용은 좀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로 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좀 안정화가 되고 하면 그때는 저희 아리스타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직접 이제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끝.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탑 안 해놔도 그냥 그대로 두셔도 8시간만 했기 때문에 8시간 꺼져요.